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한국의 민속과 전통,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오래된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특정 행동은 당신의 운명을 빛으로 이끌지만 어떤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깊이 숨겨진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양력으로 9월 9일, 이날은 음력으로는 8월 17일에 해당합니다. 바로 며칠 전 온 국민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냈을 시점이지요. 추석, 즉 한가위는 크다는 의미의 한과 가운데라는 의미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가장 달이 밝고 풍요로운 시기를 뜻합니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께 감사하는 대명절이지만 그 여운은 며칠간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 음력 8월 17일은 추석의 활기찬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지만 조상과 자연의 은덕을 되새기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날은 특히 수확한 곡식과 과일의 기운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며 조상들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도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기륭화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 조상 숭배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기둥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조상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오고 그들의 노여움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믿었죠. 추석 직후인 이 시기는 조상들께 올렸던 제사의 정성이 여전히 하늘에 닿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날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을 더욱 가까이 살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은덕을 되새겼습니다. 이날은 조상신뿐 아니라 가을 수확과 관련된 다양한 토속신앙의 신들에게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던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사오 왕션은 집안의 화목과 음식의 풍요를 관장하며 터주대감으로 불리는 성주신 청주션 은 집안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가신 자샨으로 모셔졌습니다. 갓 수확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조왕신에게 먼저 올리거나 성주신을 모시는 장독대 근처에 정화수를 떠놓는 등의 작은 의례는 조상과 신령들에게 대한 감사와 미래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통해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예를 올렸듯이 이날은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면서도 그들 각자의 집에서 작은 규모로나마 조상의 은혜와 신령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평일이 아니라 신성한 기운이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연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날의 깊은 의미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 한국 민족의 뿌리 깊은 농경 문화를 설명하는 한 편의 신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자청비와 문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곡식의 신성함과 농사의 중요성, 그리고 남녀의 역할, 효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아직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자손인 문도령과 인간 세상의 평범한 농부의 딸 자청비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청비는 비록 평범한 인간의 딸이었지만 지혜롭고 용감하며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문도령은 그녀의 비범함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함께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도령이 잠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사이 자청비는 그의 어머니인 정수남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천한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온갖 시험을 강요합니다. 자청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에 고된 일부터 옥황상제에게 바칠 귀한 곡식을 찾아오는 위험한 임무까지 모든 역경을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갑니다. 그녀는 정수남의 명령에 따라 온갖 곡식 씨앗을 찾아 천상과 지상을 넘나들며 모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침내 자청비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문도령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에는 큰 기근이 닥쳐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청비는 자신이 모아온 곡식 씨앗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씨앗들을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비로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청비는 농경신, 즉 곡식과 밭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문도령은 비료를 관장하는 신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이 땅의 농사를 보살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신화는 추석과 같은 수확의 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곡식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곡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음력 8월 17일, 추석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날, 우리는 자청비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한 해 동안 얻은 수확의 풍요가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상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자연의 은혜가 합쳐져 이루어진 결과임을 깊이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수확의 잔치가 아니라 그 수확을 가능케 한 모든 존재에 대한 경애와 감사를 표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날, 우리 주변의 자연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운명의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날의 작은 현상 하나하나가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높은 구름. 추석 직후인 이날 하늘이 유난히 맑고 구름이 높게 떠 있다면 다가올 겨울은 춥지만 눈이 적고 대체로 온화할 것이라는 길한 징조입니다. 이는 또한 내년 농사가 풍년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늦가을 잠자리 때의 비행. 이날 오후 잠자리 때가 평소보다 낮게 그리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는 곧 비나 바람 같은 궂은 날씨가 찾아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이는 주변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아침 이슬의 양. 이른 아침 마당이나 풀잎에 이슬이 유난히 많고 촉촉하다면 이는 가을 가뭄이 일찍 해소되고 남은 곡식들이 잘 여물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징조이기도 합니다. 새들의 움직임. 새들이 평소보다 분주하게 모이를 쪼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떼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님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가지에 앉아 있거나 온화하게 지저귀면 평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은행잎의 색깔 변화. 이날 주변의 은행나무 잎이 유난히 빠르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다면 가을이 깊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겨울이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둘러 겨울맞이 준비를 하라는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거미줄의 발견. 집 안이나 주변에서 유난히 촘촘하고 큰 거미줄을 발견했다면 이는 좋은 소식이 걸려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재물운의 징조입니다. 특히
거미가 거미줄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뜻밖의 수입이나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곤충의 등장. 늦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에 집 안으로 작은 곤충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온다면 이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연이나 소식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곤충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때때로 기룬의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문턱에 떨어진 쌀알. 식사 중이 아니어도 문턱이나 대문 근처에서 쌀알 몇 개를 발견했다면 이는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고 평안이 찾아올 길한 징조입니다. 특히 추석 직후의 쌀은 조상의 축복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지갑의 무게. 이날 아침 평소보다 지갑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액의 돈을 발견한다면 이는 앞으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긍조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는 소비를 자제하고 아껴 쓰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연히 듣는 웃음소리. 이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거나 즐거운 대화를 듣게 된다면 이는 당신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곧 좋은 인연이나 기쁜 소식이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음력 8월 17일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몽환이 아니라 조상들의 메시지나 다가올 미래의 징후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직후라 영적인 기운이 더욱 활발한 때입니다. 곡식이나 과일 꿈. 밭에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별을 보거나 탐스러운 과일을 따는 꿈은 가장 길한 태몽이자 재물운의 상징입니다. 결혼한 여성에게는 귀한 아이를 얻게 될 징조이며 사업객에게는 큰 성공과 풍요로운 수확을 예고합니다. 만약 썩은 곡식이나 떨어진 과일을 보았다면 이는 재물 손실이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하니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조상과 관련된 꿈.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웃거나 따뜻하게 당신을 바라보는 꿈은 조상의 축복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곧 해결될 것이며 평화와 안녕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조상이 슬픈 표정을 짓거나 화를 내는 꿈을 꾸었다면 조상께 대한 소홀함이 있었음을 되돌아보고 조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물과 관련된 꿈. 맑은 물이 넘쳐 흐르거나 깨끗한 강물에서 헤엄치는 꿈은 재물운이 트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길몽입니다. 특히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은 예상치 못한 횡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탁한 물에 빠지거나 물살에 휩쓸리는 꿈은 건강 악화나 금전적 어려움을 예고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과 관련된 꿈.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불이 크게 번져 집을 태우는 꿈은 대길몽입니다.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사업이나 가정이 번창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거나 재만 남는 꿈은 불운이나 손실을 암시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과 관련된 꿈. 뱀, 용, 호랑이 등 영물로 여겨지는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자신을 따르는 꿈은 권력, 명예, 재물을 얻게 될 길몽입니다. 특히 용이 승천하는 꿈은 최고의 길몽 중 하나로 큰 성공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죽는 꿈은 불운이나 어려움을 예고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음력 8월 17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추석 직후에 풍요로운 기운과 조상의 깊은 보살핌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인정이 많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을 수확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으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강한 의지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복록, 후루, 을, 진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먹을 복이 많아 평생 식복이 끊이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면에 강한 고집과 융통성 없는 면모가 숨어 있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굳건한 주관으로 발현되어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고집스러움으로 비춰져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며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자손들에게 깊은 효심과 사랑을 보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가풍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농업, 요식업, 교육, 상담 등 사람들과 소통하고 베푸는 직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술적인 감각과 섬세한 미적 취향을 지녀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인복이 있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을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마음과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풍요를 이어받은 이들은 그 자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날, 우리가 조상들의 지혜를 따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전통과 의례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추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는 행위입니다. 이칠 조상께 감사하는 작은 차례, 간소화된 추모. 목표: 추석 제사 직후에도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정갈한 마음,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 갓 지은 쌀밥 한 그릇, 맑은 물 한 잔 혹은 정화수, 새로 수확한 제철 과일 한두 개, 사과, 배, 감 등, 깨끗한 향. 시기 및 방법: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 안방, 거실의 한쪽 구석을 택해 작은 상이나 깨끗한 천을 깔고 준비물을 정성껏 놓습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특정 문구나 정해진 기도문보다는 진심을 담은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대단한 격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후 제물로 올린 밥과 과일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복을 받습니다. 물은 화분이나 마당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향은 완전히 타도록 둡니다. 2. 부엌에 조왕신께 3곡씩 올리기. 목표: 집안의 재물과 음식의 풍요를 관장하는 조왕신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식복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갓 수확한 쌀 혹은 추석 때 받은 햅쌀, 한 줌, 작은 그릇, 맑은 정화수 한 잔. 시기 및 방법: 저녁 식사 준비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의 아궁이, 현대에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근처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작은 그릇에 햅쌀을 담고 그 옆에 정화수를 떠놓습니다. 조용히 조왕신이시여,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늘 식복이 가득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이후 쌀은 며칠 두었다가 가족들이 먹을 밥에 섞어 짓거나 새쌀 항아리에 함께 넣어두어 복을 기원합니다.
정화수는 다음 날 아침에 비워 새로운 물로 채우거나 식물에 줍니다. 3. 가을 열매 따기와 나누기, 나눔의 미덕. 목표. 자연의 풍요로움을 직접 느끼고 이웃과 나눔으로써 복을 배가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바구니, 편안한 복장, 이웃에게 줄 여분의 과일이나 떡. 시기 및 방법. 이날은 산이나 밭에서 밤, 감, 대추와 같은 가을 열매를 따러 가기 좋은 날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오전에 길을 나서되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한 열매 중 일부는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어 복을 공유합니다. 나눔을 통해 재물운과 인복이 더욱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수확한 열매는 가족과 함께 맛보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4.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목욕의식. 목표. 추석 명절의 분주함과 자녀 피로,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소리피나 국화잎, 구하기 어렵다면 일반 목욕소금이나 향이 좋은 입욕제, 깨끗한 수건. 시기 및 방법. 저녁 시간, 해가 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욕조에 가득 채우고 소리피나 국화잎을 띄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한 해 동안 쌓인 걱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고 상상합니다. 특히 손발을 깨끗이 씻는 데 집중하여 불필요한 기운을 털어냅니다. 이후 목욕 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 의식을 통해 몸은 개운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져 영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날의 식탁 역시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직후이므로 거창한 상차림보다는 추석의 여운을 즐기면서도 새 곡식의 의미를 살린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의 음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햅쌀 송편, 송편. 비록 추석 당일만큼 많은 양을 빚지는 않더라도 이날은 햅쌀로 소박하게 송편을 빚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송편은 갓 수확한 쌀로 만들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추석 음식입니다. 쑥이나 호박을 넣어 색을 내고 밤, 콩, 깨를 소로 넣어 만듭니다. 송편을 빚을 때에는 조상들의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송편을 빚는 행위는 화목과 단합을 상징하며 소리풀 깔아 쪄내면 송편의 은은한 솔향이 배어들어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의 곡식으로 지은 밥. 이날은 반드시 햅쌀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 얻은 첫 수확물인 햅쌀로 지은 밥은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상징입니다. 햅쌀밥에 제철 채소를 넣어 비빔밥을 해 먹거나 갓 지은 찹쌀로 약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 제철 나물 무침. 가을 들녘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들, 예를 들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을 무쳐 먹습니다. 이 나물들은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것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삼색나물처럼 여러 종류의 나물을 함께 먹으면 조화로운 삶과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호박전과 고구마, 마탕. 추석이 지나고 나면 호박과 고구마 같은 작물들이 한창 무르익을 때입니다. 갓 수확한 호박으로 전을 부치거나 달콤한 고구마 마탕을 만들어 먹으면 가을의 풍요를 만끽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채워주며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수정과와 식혜. 식후에는 시원한 수정과나 식혜를 마시며 소화를 돕고 입안을 개운하게 합니다. 특히 수정과의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명절 음식으로 지친 속을 달래는 데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즉 금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금기들은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를 지키고 불필요한 애군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예상치 못한 불운이 찾아오거나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올 조상을 헐뜯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유, 추석 직후인 이날, 조상들의 영혼은 여전히 후손들 곁을 맴돌며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불경한 말이나 불평은 그들의 노여움을 사가정의 불화와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과, 조상들의 축복이 끊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하는 일마다 꼬일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자손에게까지 불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유, 추석 직후의 곡식과 과일은 한 해 동안 농부들의 땀과 자연의 은혜로 얻어진 신성한 수확물입니다. 이를 낭비하는 것은 신령과 조상에 대한 불경이자 다가올 겨울의 풍요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약해지고 가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집안에 복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믿었습니다. 3. 큰 소리로 다투거나 욕설을 하지 마십시오. 이유, 조상들의 영혼이 아직 집안에 머물고 있을 수 있는 시기에 큰 소리로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영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조화롭고 평온한 기운이 복을 부릅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집안에 불운한 기운이 맴돌게 됩니다.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벌목이나 자연 훼손을 삼가십시오. 이유, 가을은 자연이 결실을 맺고 휴식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산을 훼손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질병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으며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숲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마십시오. 이유, 추석 직후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아직 가을의 기운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이때, 너무 서둘러 새로운 일을 벌이면 그 뿌리가 약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시작이 불안정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욕,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이유, 해가 진 후의 시간은 영적인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불필요하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나쁜 기운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내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 뜻밖의 사고나 불운에 휘말릴 수 있으며 쌓았던 복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7. 지나친 음주 가무를 삼가십시오. 이유. 명절 직후에 흥겨움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 가무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경건해야 할 이날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에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건강을 해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8. 빚을 지거나 빚을 독촉하지 마십시오. 이유. 이날 금전적인 거래나 빚과 관련된 문제는 복을 묶어버리거나 뺏긴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남에게 빚을 독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복까지 빼앗는 행위로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막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9. 새 신발을 샀거나 새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유. 새 신발이나 새 옷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지만 이날은 마무리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불필요하게 새 것을 찾는 것은 현재의 만족을 잊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이유. 머리카락과 손톱은 신체의 일부로 우리의 생명력과 영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날 이를 자르는 것은 생명력을 훼손하거나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른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더욱 금기시되었습니다. 결과, 건강이 나빠지거나 중요한 기운이 빠져나가 운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력 9월 9일, 음력 8월 17일이 지닌 신비로운 의미와 깊은 지혜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가을날이 아니라 조상들의 사랑과 자연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조상을 존경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고 지혜로운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